남들 눈치를 많이 보고 걱정이 많고 거절을 잘 못하는 당신. 내 성격은 왜 이리 예민하냐고 스스로 자책해왔겠죠? 하지만 만약 그게 성격이 아니라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행동 중 3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당신의 뇌는 지금 일상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10년 전 혹은 20년 전에 그 전쟁터에서 아직도 홀로 싸우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성격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살리기 위해 뇌가 보낸 처절한 생존 신호이자 아직 끝나지 않은 트라우마의 잔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평범해 보이는 당신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슬픈 습관들의 정체와 왜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았는지 뇌과학이 밝혀낸 진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고장난 뇌의 회로를 다시 연결하여 생존이 아닌 진짜 삶을 되찾는 검증된 치유의 과정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하셔서 긴장과 두려움 대신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구체적인 단서를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성격이라고 퉁치고 넘어가는 행동들, 혹시 이 리스트에 몇 개나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현대 정신의학이 밝혀낸 구체적인 생존 반응들입니다. 첫 번째, 자동 반사적인 사과입니다. 누군가와 부딪혔을 때도 질문할 때도 심지어 상대방 기분이 안 좋아 보일 때도 습관적으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트라우마 전문가 피트 워커는 이를 파우닝, 즉 비위 맞추기 반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과거의 위협적인 양육자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지우고 상대에게 전적으로 복종했던 생존 전략이 성인이 되어서도 자동 재생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각 통제와 안전구역 확보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본능적으로 등 뒤가 막히고 입구가 보이는 구석 자리를 찾습니다. 목을 조이는 옷이나 답답한 환경을 못 견딥니다. 이것은 정신의학 진단 기준 DSMO에서 말하는 과각성 상태입니다. 뇌의 위험 감지 센터가 24시간 켜져 있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뇌가 극도의 불안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친밀감 알레르기입니다. 누군가 따뜻하게 다가오면 무슨 꿍꿍기지 의심부터 듭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도망치고 싶어지죠. 애착 이론에서는 이를 혼란형 애착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양육자가 가장 공포스러운 존재였던 경험 때문에 뇌가 사랑과 위험을 같은 신호로 인식하는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네 번째, 파국화 시나리오입니다. 상사의 표정이 조금만 굳어도 해고를 걱정하고 연인이 전화를 안 받으면 사고를 상상합니다. 인지행동치료의 창시자 아론 백은 이를 파국화라고 불렀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불행을 겪은 뇌는 최악을 대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신념을 갖게 됩니다. 안도감은 사치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감정의 양극단입니다. 평소엔 난 감정이 없어 라고 할 만큼 무덤덤하다가 양말이 뒤집힌 것 같은 사소한 일에 갑자기 분노가 폭발합니다. 댄시겔 박사는 이를 내성 영역의 축소라고 설명합니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창문이 너무 좁아져서 감정이 아예 없는 해리 상태, 영화 폭발하는 과각성 상태, 백만 오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완벽주의적 미루기입니다. 게으른 게 아닙니다. 실수하면 버림받는다는 공포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고 얼어붙어 freeze, 있다가 마감 직전에 도망치듯 flight, 처리하는 복합 반응입니다. 완벽주의는 성취욕이 아니라 비난을 피하기 위한 방패입니다. 일곱 번째, 설명할 수 없는 만성 통증입니다. 병원 검사엔 이상이 없는데 늘 목과 어깨가 돌처럼 굳어 있거나 만성 소화불량을 달고 삽니다. 베셀반 데어 콜크 박사의 저서 몸은 기억한다의 핵심 내용처럼 억눌린 정서적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자율신경계를 타고 내려가 신체화됩니다. 마음이 우는 대신 몸이 우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이 중 몇 가지나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리셨나요? 아마 이거 내 성격인데? 하고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안전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뇌는 이런 고통스러운 반응을 멈추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슬픕니다. 뇌의 기억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를 겪을 때 우리 뇌에서는 3가지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편도체의 고장입니다.
편도체는 뇌의 화재 경보기입니다. 원시 시대부터 우리를 맹수로부터 지켜온 생존 중추죠. 하지만 트라우마 생존자의 편도체는 감도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당신에게는 폭격 소리처럼 들립니다. 아주 미세한 표정 변화, 작은 거절의 말 한마디에도 뇌는 즉시 생존 위협이라는 사이렌을 울립니다. 심장이 뛰고 식은땀이 나고 숨이 가빠지는 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편도체가 과각성 상태로 오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전두엽의 마비입니다. 전두엽은 진정해, 이건 그냥 소리일 뿐이야 라고 상황을 해석하고 조절하는 관제탑입니다. 하지만 편도체가 사이렌을 울리면 전두엽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됩니다. 이성이 작동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얼어붙거나 공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머리로는 참아야지 생각하지만 몸이 멋대로 반응해버리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인 겁니다. 차가 급발진하는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다고 운전자를 탓할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해마의 위축입니다. 이것이 가장 슬픈 부분입니다. 해마는 기억에 시간이라는 도장을 찍어 이건 10년 전 일이야 라고 과거 서랍에 정리하는 사서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은 해마를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그 결과 과거의 기억이 정리되지 못한 채 뇌 속을 떠다닙니다. 그래서 당신은 10년 전의 사건을 회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일처럼 생생하게 재경험하게 됩니다. 상사가 화를 내는 순간 당신의 뇌는 상사가 아닌 10년 전 학대하던 아버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지만 뇌는 과거에 갇혀 있는 시간의 감옥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라 뇌가 아픈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 고장난 경보기를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증상들을 고쳐야 할 병이나 부끄러운 성격으로 여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왜 남들처럼 굴하지 못할까? 라며 끊임없이 자책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기적적인 적응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과하지 않으면 맞았던 아이에게 자존감은 위험한 사치였습니다. 그때는 비굴함이 최고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감정을 느끼면 미칠 것 같았던 상황에서 뇌가 스스로 감각을 차단해리한 것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배신당했던 환경에서 의심과 경계는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오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다시는 그 아픔을 겪지 않게 하려고 24시간 보초를 서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 그 전쟁이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통보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 치열하게 버텨준 당신의 뇌와 몸에게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친절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하지만 이제 전쟁은 끝났어. 그 무기는 내려놔도 돼. 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뇌에게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믿게 할 수 있을까요? 말로만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뇌의 가소성을 이용해 신경계의 회로를 다시 까는 구체적인 3단계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명명하기를 통한 전두엽 깨우기입니다. 불안이 올라오거나 습관적으로 사과하려는 순간 멈춤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아, 내가 또 사과하고 있네. 이건 내 성격이 아니라 과거의 파우닝 반응이야. 심장이 뛰네. 이건 현재의 위험 신호가 아니라 편도체의 오작동이야.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마비되었던 전두엽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뇌과학적으로 감정을 언어화하면 편도체의 활성도가 즉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이건 과거의 신호야 라고 딱지 레이블을 붙여주세요. 두 번째 단계는 감각 그라운딩입니다. 트라우마는 우리를 머릿속의 지옥,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에 가둡니다. 이때 빠져나오는 가장 확실한 출구는 몸의 감각입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 때 의도적으로 다음 3가지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발바닥. 발바닥이 땅을 지지하고 있는 단단한 느낌. 호흡.
숨이 코끝을 스치며 들어오고 나가는 차가운 느낌. 소리. 지금 주변에서 들리는 냉장고 소리, 시계 소리, 바람 소리. 스티븐 포지스의 다미주 신경 이론에 따르면 뇌는 지금 여기에 안전한 물리적 감각을 확인할 때 비로소 경계태세를 해제합니다. 생각으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감각으로 보여주세요. 봐, 지금 발밑은 단단해. 지금 공기는 시원해. 우린 안전해. 세 번째, 안전한 연결의 경험입니다. 이것은 혼자서는 불가능한 단계입니다. 손상된 애착은 관계 속에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관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당신을 평가하지 않는 안전한 친구, 반려동물, 혹은 자연과의 교감도 좋습니다.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미소를 주고받을 때 우리 뇌의 사회적 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이때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편도체의 공포 반응을 진정시킵니다. 사람은 무서운 존재야 라는 과거의 데이터 대신 타인은 나를 해치지 않아 라는 새로운 데이터가 쌓여야 비로소 편도체가 안심하고 잠들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연결부터 안전한 대상과 함께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우리는 오랫동안 생존자 서바이벌로 살아왔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기에 삶을 누리는 법을 잊고 살았습니다. 늘 긴장하고, 늘 대비하고, 늘 의심하면서요. 하지만 치유란 과거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내 현재를 조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트라우마가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겪은 사건 중 하나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생존자가 아닌 생활자, 리버로서의 삶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쉬어도 큰일 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무엇을 증명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존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이제는 전쟁터가 아닌 평화로운 일상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신경계의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